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해서 어디 가서 살겠어? 시어머니의 첫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들었던 그 말이었죠. 저는 김은희 32살의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나름 자존감 있게 살아왔던 여자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존경받는 선생님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교육자였죠. 학부모들은 저를 믿고 아이들을 맡겼고 교장 선생님께서도 제 수업 방식을 칭찬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과 동시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그날, 저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백화점에서 고른 고급 한과 세트와 건강식품이었죠. 시어머니는 선물은 대충 받아놓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저를 끌고 가서는 온갖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해야 한다며 쌀을 씻으라고 하시더니 제가 씻은 쌀을 보고는 다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3번을 다시 씻고 나서야 겨우 통과했죠. 그 다음에는 반찬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제가 만든 나물무침을 한 입 드시고는 짜다며 다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요리를 못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 요리 실력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민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말씀이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죠.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이 어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목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워낙 입이 까다로워서 말이야. 어머니 음식 아니면 잘 안 먹거든. 하지만 연애할 때 민수는 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말이죠. 심지어 라면도 맛있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앞에서는 마치 제 음식이 독이라도 되는 양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나니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도 저를 알아가시면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던데?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익숙해져야 해. 시어머니의 편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결혼 한 달 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에 가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득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죠. 갈비찜, 잡채, 전복죽까지. 마치 왕자님이라도 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우리 아들 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어서 와서 앉아라. 반면 저에게는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턱으로 부엌을 가리키며 설거지하라는 신호만 보내실 뿐이었죠. 저는 묵묵히 부엌으로 향해 쌓여있는 그릇들을 닦아야 했습니다.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음식 분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 앞에만 반찬을 계속 올려주시면서 더 먹으라고 권하셨지만 저는 늘 부족한 양만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도 민수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어느 날은 민수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삼계탕을 끓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같이 감기에 걸려서 몸살까지 났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이런 말씀만 하셨죠. 며느리가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하겠어? 민수 옷은 시어머니가 직접 빨아주시면서도 제 옷은 절대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같은 세탁기에 돌리는 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민수 옷만 따로 모아서 고급 세제로 정성껏 빨아주시고 제 옷은 구석에 던져놓으셨습니다. 명절 때는 더 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했는데 민수는 10시까지 잠을 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은 직장에서 고생하니까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저도 직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상처받았던 순간은 민수 생일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셨다며 호텔에서 생일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친척들까지 모두 불러서 성대하게 축하해 주셨죠. 민수는 그날 하루 종일 왕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은 어떨까요?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시어머니도 모르는 척했죠. 저는 그날 혼자서 케이크 하나 사서 쓸쓸히 촛불을 켰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에는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는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시면서 저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우수교사로 표창을 받았을 때도 시어머니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제 존재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제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제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듯한 대우를 받았죠. 손님이 오시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나 친척들이 오시면 저는 완전히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사를 드려도 대충 받으시고 제 이야기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죠. 어느 날 시어머니의 언니분이 오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정성껏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내어드렸는데 시고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님, 며느리가 참 조용하네. 말도 잘 안 하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말을 해야 할 게 있어야 하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게 많아. 저는 32살인데 어리다니요. 게다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게 많다니요. 그 순간 정말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죠. 민수 아내 직업이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래. 그런데 집안일은 영 서툴러.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밖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안일을 서툴다고요? 저는 매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설날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주방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음식 준비, 설거지, 뒷정리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었죠. 반면 시댁의 다른 며느리들은 거실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혼자서만 일해야 하는지 물어봤더니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애가 있잖아. 너는 아직 애도 없으니까 할 일이 없지. 그런데 정작 제가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셨습니다. 아직 어린데 무슨 애를 벌써. 참 이상하죠. 애가 없으면 일만 시키고 애 갖겠다고 하면 아직 일이라고 하시니까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 가족은 모두 앞자리에 앉히시고 저희는 뒷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진에서 잘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으셨죠. 명절 선물도 차별이 심했습니다. 큰며느리에게는 비싼 한복이나 금반지를 사주시면서 저에게는 싸구려 수건 세트나 주시곤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차별 대우를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서러웠던 건 아플 때였습니다. 몸살 감기로 고열이 나서 누워있는데도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 젊은 애들은 몸이 약해서 탈이야. 민수에게는 감기만 걸려도 난리가 나면서 저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도 관심 없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서 병원에 가서 링거까지 맞고 왔습니다. 점점 저는 이 집에서 겉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죠.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3번째 생일이었죠. 내심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챙겨주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생일 일주일 전부터 민수에게 슬쩍슬쩍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가 내 생일인데 뭐 특별한 계획 있어? 민수는 대충 알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죠. 생일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예쁘게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갔고 저도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는 동료 선생님들이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손편지를 써서 선물해 줬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제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 주고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는데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시네. 갑자기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자. 혹시 제 생일을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신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시댁으로 향했죠. 시댁에 도착하니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 친구분들이 와 계셨고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부엌으로 끌고 가셨죠. 빨리 안주 준비하고 설거지 좀 해. 손님들이 오셨잖아.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생일인데 손님 접대를 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묵묵히 부엌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친구분들은 술이 거나하게 취하셔서 계속 안주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생일날 내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예쁘게 입고 온 옷은 기름때로 더러워졌고 손은 거칠어졌죠.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일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잔더미 같은 그릇들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어. 그런데 내일 또 손님 오신다니까 미리 준비 좀 해둬.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사실을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민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날이야? 내 생일이야.
그제야 민수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아, 미안해. 깜빡했어. 내일 뭐 사줄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33번째 생일은 그렇게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바랐던 결혼 생활인지 회의가 들었죠. 민수의 태도는 점점 더 실망스러워졌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민수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도 내가 적응할 시간을 주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야. 처음에는 민수도 중간에서 어려우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가 제 편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미역국을 한 숟가락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짠지 싱거운지 모르겠네. 요리를 이따위로 해서 어떻게 살려고? 저는 그 말에 너무 상처받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미역국은 민수가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끓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좀 더 신경 써서 해야지. 그 순간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설마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 줄은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면서도? 민수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기분 맞춰주면 되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하게 군다고요? 저는 매일 눈치 보며 살고 있는데 예민하게 군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청 연수로 이틀 동안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리 민수에게 말했는데 민수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집 비우고 어디 간다는 거야? 집안일은 누가 해? 어머니, 저는 교사라서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연수가 그렇게 중요해? 집안일이 우선이지. 결국 연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 커리어에 중요한 연수였는데도 민수는 어머니 편을 들었죠. 어머니가 불편해하시는데 어쩌겠어. 다음 기회에 가면 되잖아. 저는 그날 정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 꿈과 목표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싶었죠. 시어머니 생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생신상도 차렸는데 시어머니는 제 선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민수가 산 선물만 좋아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역시 내 아들이 제일 잘해. 며느리는 아직 멀었어. 민수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말이죠. 저는 점점 민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지켜주자고 약속했는데 정작 지켜줘야 할 때는 저를 혼자 남겨두고 어머니 편만 들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시댁에 가는 것도 집에서 지내는 것도 모든 게 고통이었죠. 저는 점점 제가 누구인지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만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존경해주고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니까요.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다시 그 답답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일 친척들이 온다니까 와서 음식 준비 좀 해. 어머니, 내일은 제가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요. 그런 거 미뤄도 되잖아. 집안일이 더 중요하지. 또 제 일을 하찮게 여기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친구들과 만날 때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다들 행복한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하는데 저만 불행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빛도 생기가 없고 입가에는 늘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결혼 전 밝고 자신감 넘쳤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니 너무 슬펐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을성이 없어. 예전 우리 때는 그냥 참고 살았는데 참으라고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가요? 저도 한 사람의 인간인데 제 감정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민수와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어머니 편만 들 거야? 나는 당신 아내잖아.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어머니도 나쁜 뜻은 아니실 거야. 나쁜 뜻이 아니라고요?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나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어도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죠.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었죠. 그날은 시아버지 회가변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손님들이 오시기 전까지 쉴 틈 없이 일했죠. 손님들이 도착하시자 시어머니는 민수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자랑스러운 둘째 아들이에요. 회사에서 승진도 했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는데도 아이의 소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저는 거기에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식사 시간 내내 저는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칭찬하는 음식들 대부분을 제가 만들었는데도 시어머니는 모든 국물을 자신이 차지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에요. 요즘 며느리들은 요리를 못해서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인데 며느리는 요리를 못한다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거지 빨리 하고 내일 또 친척들 온다니까 미리 준비해둬.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고 제가 만든 음식도 어머니가 만든 것처럼 말씀하시고 민수가 당황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은희야, 진정해. 어머니께 사과드려.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야 하나요? 그때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뭐야? 며느리가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도 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동안 쌓인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버릇없다고요? 어머니야말로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잖아요. 매번 집안일만 시키고 제 생일도 기억 안 하시고 손님들 앞에서 무시하시고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뭔데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해? 며느리 주제에. 며느리 주제예요? 저도 어머니의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는 그냥 가정부였군요. 민수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그만해. 어머니께 사과하고 들어가자.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사과는 무슨 사과요?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아내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하녀라고? 이런 건방진 년을 봤나? 건방지다고요? 제가 언제 건방을 떨었나요? 매번 고개 숙이고 참기만 했는데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를 인정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민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하라고. 하지만 이미 터진 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교사예요.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집에 와서는 그냥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뭐가 대단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 같은 며느리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나 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민수가 뒤따라 나오며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놔줘요. 당신도 어머니 편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친정에 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죠. 은희야, 결혼 생활이 쉽지 않구나. 엄마,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매일이 지옥 같아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다 이해한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봐. 정말 포기할 거니?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인지 말이죠. 다음 날 민수가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희야,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어머니께도 말씀드릴게. 민수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죠. 민수야,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어머니의 가정부가 아니라고요. 알아. 정말 알고 있어. 내가 바꿀게.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은희야, 어머니가 미안했다.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너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구나. 어머니도 처음 며느리 맞아보는 거라 서툴렀어.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집안일을 강요하지 않으셨고
민수도 저 편을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고 제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게 되었죠. 며느리라고 해서 모든 걸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갈등이 있지만 예전처럼 혼자 속으로만 끙끙대지는 않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고 제 권리를 주장합니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무조건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는 것도 필요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